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고요. 수학2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자, 진짜 뭐 몇 년째 계속 수십 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1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매년 이렇게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풀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면 떨리고 생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거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금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한테 진짜 나중에 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몇 번을 틀렸는데, 내가 몇 점인데, 이것도 물론 되게 속상하고 마음 쓰린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좀 약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방학 동안에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방학이 거의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곧 아마 성적표 나오고 방학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 N수생이든 재수생들이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든 간에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자소서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수능까지 잘 갈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는 당락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다 꽂혀가지고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이 시간에는 뭔가 수시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는 국어, 뭐 수학, 과학 또는 사탐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놔야지만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두 달 훅 흘러가요. 그러면 뭐 덥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9월 모평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막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숙제했니? 책가방 챙겼니? 막 이런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뭔가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나는 하나에 올인할 거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 좀 촘촘하게 잘 짜서 내가 8월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9월 모평 전까지 내가 뭔가를 하나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잔소리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수학2 문제 봐야 되는데, 또 미안해요. 수학2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22번 정도?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6월 우리가 모평을 치면서 느꼈죠. 수학2 문제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평가원 문항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아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학력평가에서 풀어봤던 문항들은요, 정말 좀 평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문항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문항이 나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지금 7월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점짜리 문항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정적분하는 문제고요. 뭐 이용해서? 부정적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3x예요. 얼마? 0에서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1 플러스 3이고요. 0 대입하면 0이니까 정답은 얼마? 4가 된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분 이용해서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함수 이용하는 거죠. f'x 구하면 2x-a가 되는데 f'1이에요. 즉 f'x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2-a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된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2.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함수 계산하는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 3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4번 문제 우리가 나올 줄 알았죠? 좌극함과 우극함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왔어요. 그러면 극한값 얼마입니까?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왔습니다. 얘가 지금 x가 1인 상태죠? 그래서 극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구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얼마? 1이 되었어요. 4번 문제도 뭐 너무나도 평이한 문제고 나올 줄 알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보다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함수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절대값이라던가 y축 대칭이라던가 x축 대칭을 이용한 어떤 극한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12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다 수학 원이었고요. 자, 다항함수 fx는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파워가 막강해지죠. 왜? 어떤 점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졌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극한값이 2로 존재합니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그랬을 때 극한값이 2라는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건 fx는 x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고 그리고 개수를 봤더니 얘가 1이에요. 그런데 극한값이 2라는 건 fx는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즉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였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볼게요. gx는요. x가 3이 아닐 때는 x 빼기 3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가 3만 아니면 얘네들은 다 연속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x가 3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자, 다항함수는요. 주어진 구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얘는 x가 3이 아닐 때 유리함수예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다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3이 아닐 때는 연속이에요. 3일 때만 불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서만 연속이면 된다? x가 3일 때만 연속이면 된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x가 3일 때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는 말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 즉 뭐예요? 3에서의 극한값과 뭐는 같아야 된다? 3에서의 함수값, 즉 x 대신에 3을 대입한 f3 곱하기 g3 요거는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거죠. x가 3으로 간다, x가 3이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따라서 fx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fx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극한값이니까 얘는 결국 f3일 거예요. 그리고 gx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 x가 3이 아닐 때의 gx를 따라가면 돼요. 따라서 x가 3이 아닐 때 gx가 뭐였죠? 유리함수인 x-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x-3이고 분자가 fx인 거야. 얘가 f3 곱하기 g3이라는 함수값과 같아지면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분수꼴입니다. 그런데 분모에다 x 대신에 3 대입했더니 0이 된 거야. 따라서 분자도 극한값이 0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fx는 다항함수입니다.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나 뭐나 같다. 3에서의 함수값과 같은데 그 극한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기 때문에 f3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하나 찾아놓은 거 기억해 볼까요? fx는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예요.
그런데 3을 대입했더니 0이래. 따라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 창의 개수는 2고요. 3을 대입했더니 0이다.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3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몇 차가 더 있으면 돼? 1차가 더 있으면 되니 x-알파를 곱해주면 이 창의 개수가 2이면서 3을 대입했더니 0이 되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가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분모는 뭐예요? x-3이고요. 분자는 2배 x-3에 x-알파가 뭐랑 같아야 돼? f3 곱하기 g3이랑 같아야 되죠. 요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g3이 얼마였게? 3일 때의 함수값이 1이었습니다. 그리고 f3은요. 바로 위에 있죠. 3일 때의 함수값이 0이에요. 따라서 0 곱하기 1 하면 얼마?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볼게요. 얘랑 얘랑 사라집니다. 자, x에다 3 대입하면 2배에 3 마이너스 알파가 0이면 되죠. 그러면 양변을 2 나누고요. 결국은 알파가 얼마였다? 3이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2배 x 빼기 3 x 빼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6월 평가원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수꼴의 극한값에 대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에 대한 거 한꺼번에 물어보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4점짜리 문항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14번 문항으로 와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게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하나 정도만 물어보는 문항으로 4점짜리 또는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속도, 이동거리, 가속도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 위치에 대한 문항들이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다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이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원래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원점이었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막 뭐 하고 싶어요? 3t로 막 묶어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하고 싶죠. 그래서 t-2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단 말이야. 우선 써놓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t축이면 0과 2에서 t축과 만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자 얘가 바로 뭐다? 속도의 그래프이다. 그래서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6t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써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기억번 보면은 시각 t는 2에서 점피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바뀌는 그 순간에서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런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항상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자, 그 속도 입장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속도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게 양수야. 속도가 양수야. 그러다가 뒤로 가는 그 찰나. 그러니까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찰나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뒤로 가. 속도가 음수죠. 그러다 앞으로 가게 나 앞으로 가야 돼. 이러면 그 찰나.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에서 속도가 양수로 되는 그 찰나, 속도가 0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시각에 대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t가 2일 때네요. 그런데 2를 기준으로 보면 속도가 t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는 속도가 t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뒤로 가다 앞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t는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니은번 볼게요. 점피가 출발한 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점피의 위치는 마이너스 4이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우리가 봤죠. 언제였어요? t가 2일 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뭐를 한 겁니까? 속도를 정적분한 값이고요. 그런데 원래 시작할 때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작할 때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0에서부터 얼마까지? 2까지 속도, 즉 여기 있죠. 3t 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한 값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부정적분 이용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2 대입하면 얼마?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0 대입하면 0이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치는 얼마? 마이너스 4.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뭐라 그랬지? 0에서부터 2까지 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뒤로 간 거야. 뒤로. 그래서 위치가 마이너스 4였던 거야. 위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디귿번 볼게요. 점피가 시각 t는 0일 때부터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8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지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속도를 뭐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는 뭐예요? 6t-6이에요. 얘가 얼마? 1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6t는 마이너스 6 넘어서 18이죠. 따라서 t의 값이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가속도가 12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12가 될 때까지, 즉 t가 얼마가 될 때까지? 3이 될 때까지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잖아. 실제로 여러분 0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뒤로 움직였고요. 2에서부터 3까지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성이 사라지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0에서부터 2까지 누구를? 속도를, 즉 3t 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2에서부터 3까지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2에서부터 3까지는 속도를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요거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얘가 뭐였습니까? 얘가 바로 니은에서 계산한 정적분의 값, 즉 마이너스 4였거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 4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부정적분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을 2에서부터 3까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빼기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27-27 사라지고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4야.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얼마가 되었다? 4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값이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4였던 거야. 즉 4 더하기 4를 하면 실제 움직인 거리 얼마입니까? 8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8이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다시 등장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위치, 움직인 거리, 가속도 이렇게 다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빼먹지 말고 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라도 지금 헷갈렸다 그러면 개념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14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15번 문제인가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 기출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다양하게 몇 개의 문제를 묶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0, 베타가 이런 관계래요.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큰데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랑 같다? 2 곱하기 0인 0과 같은 거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됐다? 마이너스 베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누구의? f'x입니다. 그런데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4x 세제곱에 뭐뭐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f'x는 3창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이 알파 0 베타고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2이니 우리는 f'x의 식을 쓸 수 있겠네요. 3차항의 개수가 4고요. 알파, 즉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베타가 인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x 빼기 0도 인수고요. 그 다음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x 빼기 베타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볼게요. 가족권 볼게요. 방정식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요. f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래요. fx는 9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f 프라임 x 입장에서 우리가 fx를 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 요거를 좀 잘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보니까 0, 마이너스 베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잖아. 얘 지금 원점 대칭인 함수일 거예요. 누가? 도함수가. 그럼 도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건 그것을 부정적분한 fx, 즉 4차 함수는 y축 대칭일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좀 살펴보면은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고요. 얘는 얼마? 0이고요. 얘는 베타잖아요. 그래서 f'x는 3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fx는 9의 근이 궁금하니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베타, 0 베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음수, 양수, 즉 fx 입장에서는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증가, 감소, 증가. 얘가 y는 fx일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y는 fx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fx는 9라는 아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요. 자, 이 fx라는 아이가 y는 9라는 상수함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이 상수함수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이죠. 좀 더 내려와서 0에서의 함수값, 즉 극대값과 만나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 내려오면 4개의 점, 2개의 점, 하나도 만나지 않으니 뭐가?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구나? 9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이용해서 fx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 나는 f0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에 x가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는 4에 x제곱 곱하기 x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의 x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f'x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 베타제곱 x예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걔를 우리가 적분을 합니다. fx는 적분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2 베타제곱 x제곱이죠. 플러스 c.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y축 대칭이에요. 그런데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얼마만 남아? c만 남는데 이 c가 9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다? 9가 되었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막 뭐 하고 싶어? 베타를 막 구하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하나 더 알고 있냐면 나조건에서 f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 몽땅의 4제곱이죠.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돼서 베타의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베타 몽땅의 제곱은 베타 제곱이에요. 그럼 베타 4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베타 4제곱 플러스 9를 했더니만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6이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4제곱 넘어갔으니까 베타 4제곱이 될 거고요. 16 넘어오면 2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베타 제곱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베타는 루트 5고요. 알파는요. 마이너스 베타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f'x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f'x가 베타가 얼마라는 걸 루트 5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4배의 x 앞으로 뺄게요.
x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5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루트 5 대입하면 x 마이너스 루트 5, 여기다 루트 5 대입하면 x 플러스 루트 5가 되었고요. fx도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f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4제곱에 베타 제곱이 얼마? 5죠. 5, 2, 10이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10, x 제곱 플러스 9가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면 와 너무했어. gx라는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f'x의 절대값에다가 빼기 f'x를 한 것을 새로운 gx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gx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f'x의 절대값에다가 빼기 f'x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의 절대값이라는 게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서 나오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gx를 몇 가지,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의 절대값이 f'x가 되어서 f'x 빼기 f'x가 돼서 뭐가 돼요? 0이 된 거야.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gx는 0이야.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f'x의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랑 더해주면 똑같은 게 두 개 마이너스 2f'x는 언제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gx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니까 f'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x축과 만나고요. 0일 때 x축과 만나죠? 그 다음 루트 5일 때 x축과 만납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요. 즉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해. x축 위에 있으려면 어떤 범위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0까지랑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그때는 gx가 그냥 0인 거야. 그냥 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0인데 범위를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자, 언제가 0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나머지 즉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0과 루트 5 사이일 때는 f'x가 0보다 작죠.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f'x의 2배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0보다 크고 x가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g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 정적분 계산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은 0에서부터 10까지 gx를 정적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0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gx가 얘를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 됐죠. 그래서 누가 기준입니까? 루트 5가 기준이에요. 0에서부터 루트 5 사이에서는 뭐를 적분하면 돼? 마이너스 2배의 f'x를 적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완전 좋아요.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루트 5에서 얼마까지는? 10까지는 gx가 뭐였던 거야? 0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0은 아무리 적분해도 0이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마이너스 2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요. 얘는 f'x잖아? 그러면 부정적분하면 fx가 되겠죠. fx를 0에서부터 루트 5까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fx 여기 있는데 그런데 x에다 루트 5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f의 루트 5입니다. 루트 5의 4제곱이야. 루트 5를 제곱하면 5죠. 5, 25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5 곱하기 10 마이너스 50 플러스 9가 되어서요. 25랑 9랑 더하면 34죠. 마이너스 50 하면 얼마? 마이너스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의 루트 5 계산했고요. f0 계산할 겁니다.
fx 여기 있죠? 0 대입하면 f0은요. 얼마가 됩니까?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대로 보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5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네요. 정답은 얼마? 5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꽤 많이 봤던 다양한 어떤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gx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봤었고요. 여기에 있는 fx의 모습,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 그리고 걔의 도함수는 원점 대칭인 3차 함수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룰 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떤 4차 함수가 는9,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의 특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내용들이니까 걔네들을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쉬운 문제 나왔죠? 분수꼴입니다. 극한값 존재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분모의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런데 분자 다항함수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1 빼기 4 플러스 a가 돼서 이 값이 0이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a의 값은 얼마? 3이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의 값, 즉 극한값입니다. a에다 3 대입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보면은 얘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요로 사라지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한값은 얼마? 2가 되는데 이 값을 b라고 한 거예요. b가 2고요. a가 3이래요. 그러면 a랑 b랑 더하면 3이랑 2랑 더한 값이니까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틀리지 않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17번 문제 연결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단답형 문제에서 3점짜리 문항으로 너무나도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f'x가 3x제곱 더하기 6x-4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이 5래요. 즉 부정적분 계산하세요 라는 거죠.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인데 1을 대입했더니 5래요. x에다 1 대입합니다.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얼마? 5가 됐어요. 따라서 1 더하기 3 하면 4죠.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c의 값은 얼마가 되었다? 5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x에다 얼마 대입할 거고 2 대입할 거고 c 대신에 얼마도 대입할 거다? 5도 대입할 거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얼마? 8이고요. 2의 제곱 4, 3, 12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c에다가 5 대입하면 우리는 얘네들 사라져서 정답은 17이 되어요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단답형 우리 3점짜리 문항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항이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연결해서 18번째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지금 평균 변화율과 그리고 미분계수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잊고 있었죠. 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문항인 것 같아요.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 1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 x의 증가량 3-1이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f3-f1일 거고요. 얘가 뭐랑 같으면 돼? f'a랑 같으면 돼요. 따라서 f'x를 우리가 우선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a고요. 여기다가 a를 대입한 3a제곱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3 빼기 F1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F3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다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플러스 3A가 되었고요.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되어서 F3 빼기 F1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27 마이너스 1하면 26이고요. 3A 마이너스 A는 플러스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2로 묶어서 우리가 분자를 보면은 2에다가 A 플러스 13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모를 봤더니 또 얼마가 있어? 2가 있었어.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사라져서
a 플러스 13이 3a 제곱 플러스 a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여기까지 하고 되게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3a 제곱 플러스 a가 되어서 신나게 a를 지웠어요. 3a 제곱이 13? a 어떻게 구하지? 문제에서 너무 당황스럽게 끝나버렸죠. 3a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얼마? 13. 끝났습니다. 그래서 3a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3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한꺼번에 물어보는 이런 문항들 가끔씩 요즘 왕왕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번째 문항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난이도를 살짝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수학2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그리 많이 어려운 문항이 없었고 단답형도 3점짜리 문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수학 1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정신력이 해이해질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은 꽤 있을 겁니다. 반성해야죠. 지금부터 잘 해내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2가지 우리가 하나 볼 건데요. 2가지를 볼 건데 뒤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왜? 얘가 더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분수꼴입니다. 극한값이고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fx와 gx는 다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진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즉 fx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gx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x-a인 거야. 즉 분모의 극한값이 0인 거야. 그리고 fx 마이너스 숫자가 있는데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해서 b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의 식에서 몇 개를 알 수 있다? 2가지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우선 극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뭐죠? 분수꼴 극한값 존재, 분모의 극한값 0.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fx가 다항함수니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은 fa고 빼기 a를 하면 얼마? 0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이 뭐랑 같다? 대문자 a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a가 대문자 a예요. 즉 분자가 0이었던 거야. x 대신에 a 대입하면.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건 대문자 a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다? fa를 대입할 수 있다. 즉 x-a분의 fx-fa가 뭐가 된 거야? b가 된 거죠. 앞에 거 뭐예요? f'a죠. 즉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f'a도 b가 된다라는 거. f'a가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가 다항함수일 때 하나의 식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 2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식을 쳐다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생겼죠? 안 똑같은데요? 똑같지. fx 대신에 gx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분모 확인했어요. x에다 2 대입했더니 0이야. 그럼 분자도 x에다 2 대입하면 0이죠. 즉 g2 더하기 1이 0이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1 대신에 마이너스 g2가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g'2가 되어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용기가 생겼어요.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선생님 지금 분리시켰다? 뭐죠? 분모 인수분해 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되고요. 거기에 fx 마이너스 4를 했더니만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실제로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는 어디로 가요? x에다 2 대입하면 4로 가죠. 분모 0이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얘는 그냥 극한값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보면 내가 아는 얘기죠. 분모가 0이 됐어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 빼기 4가 0이니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f2가 얼마가 됐다? 4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4자리에 f2를 대입하면 요 빨강색 부분과 극한값이 만났어. 그럼 얘는 뭐가 되죠? f'2가 됐죠. 그 다음 주황색 부분과 극한값이 만났어. 분모는 얼마? 2 더하기 4가 된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4분의 f'2가 얼마였다? 2였다. 따라서 f'2는 얼마가 된다? 4, 2, 8이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미분계수나 아니면 분수꼴에 대해서 극한값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가원이 좋아하는 뭐가 나왔습니까? 고배미분법이 나와요. hx를 fx 곱하기 gx라고 했을 때 h'2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얘 미분할게요. h'x는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곱해주는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 g'x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x에다 2 대입하래요. h'2를 계산하면 f'2에다가 g2가 됐고요. f2에다가 g'2 요거 계산한 값과 같아져요. 그런데 f'2 어디 있어요? 여기 8이라고 되어 있어. G2는요. 여기에 있죠.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F2 어디 있어요? 여기 4가 있고요. G'2 얼마예요? 8이에요. 따라서 8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8, 4, 8, 32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됐다? 정답은 24가 되었다라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도 정말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4점짜리 문항으로 나왔었다면 이제는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22번 문항인데요. 실제로 이 문제도 여러분이 딱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나왔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fx를 딱 보면 뭐 여기에는 숫자가 곱해져 있지만 x, x 빼기 3, x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x에다 얼마? 0 대입하면 0이죠. 여기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3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에요. 0 대입하면 0이면서 3과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도 0이죠. 얘 뭔 것 같아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fx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새롭게 등장해서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fx를 사용하래요. 그런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 6k-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k 플러스 3보다 작을 때는 f의 x-6k도 모자라서 거기에 k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래요. 자, 뒤에 거 잘 모르겠잖아. 그럼 뭐부터 내가 생각해 봐야 될까? fx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그래서 fx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9고 앞에 x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fx는 3분의 2 루트 3이 있었고요. x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9x가 되었어요. 자, 나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니까 f'x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 루트 3은 있었고, 자, 요거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9가 됐잖아요. 그래서 3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2 루트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니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0 만드는 x 마이너스 루트 3, 0 만드는 x 루트 3이 되어서 이 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f'x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fx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뭐가 되고 극대값이 되고 루트 3일 때는 뭐가 된다? 극소값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을 선생님이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루트 3은 얼마가 되냐? 3분의 2 루트 3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루트 3의 세제곱은 3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 루트 3이 되었어요. 따라서 괄호 안은 6루트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 봐요. 루트 3, 루트 3 만나면 3이죠. 3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 2, 6, 1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즉 f의 마이너스 루트 3이 12라는 극대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선생님이 루트 3을 대입해서 루트 3에서의 함수값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f의 루트 3의 값은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fx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루트 3을 대입한 값은 뭐랑 같을까? 마이너스 루트 3에다 마이너스 붙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루트 3이 12이기 때문에 f의 루트 3은 마이너스 12라는 극소값을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극대값이 적어도 얼마라는 거 12라는 거 그리고 극소값이 적어도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0,0을 지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fx가 주어진 것을 보면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요. 뭐를 지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0,0이라는 원점 지나요. x에다 3 대입하면 0이니까 3,0도 지날 거예요. 그리고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지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일 때가 들어가는데 함수값이 0이야. 그리고 0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0이죠. 3일 때는 들어가진 않지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0이었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극대값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극대값이 12예요. 그래서 꽤 우리가 높은 곳에까지 함수값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요. 선생님이 요거를 살짝 미안해요. 이렇게 살짝 지우고 약간 낮춰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10인 거야. 그죠? 그러면서 10인데 언제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1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0이에요. 0일 때 함수값이 0이고요. 반대쪽에 3이 있어서 3일 때 함수값이 또 0이고요. 여기에 루트 3이 있죠. 루트 3이 있어서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를 그려놨어요. 기준을 잡아놨는데 문제가 지금 어디서 생겼는지 볼게요. 이렇게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K는 모든 자연수라고 했고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과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와 GX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가 만나 N은 1, N은 2, N은 3 자연수가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아래에 있는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연수랑 만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얘를 그려봐야 되잖아. 그래서 K는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가 얼마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선생님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K에다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1은 2분의 1에 F에 K에다 1 대입하면 뭐예요? X-6이죠. 이거 뭐예요? 나 얘는 알아요. F의 X-6이라는 건 원래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i야? 6만큼 평행이동한 i예요. 그런데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래요. 함수값들에다가 다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만약에 아까 극대값이 12였잖아. 그럼 극대값 12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극대값이 6이 되는 거야.
모든 함수값들이 다 2분의 1만큼씩 이렇게 곱해지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fx라는 아이를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잘 볼게요. 여기에 있는 fx라는 아이를 봐요. x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다 6 대입해봐요. 3으로 왔죠. 아, 얘가 여기로 왔네? 얘가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봤자 0이니까 3일 땐 0이겠다. 그 다음 극대값은요. 12가 극대값이었는데 여기다 얼마 하래? 2분의 1을 하래. 그러니까 반으로 띡 줄어서 얼마가 됐어요? 6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줄어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3, 6, 9가 되겠죠. 자, 3에다가 6을 더하면 9가 됐죠. 그래서 극대값이 6이고요. 극소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x축 윗부분만 살펴볼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릴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K가 1일 때 해봤어. 우리가 K가 1일 때. K가 1일 때 해봤고요. 자, 이제 K가 2일 때도 선생님이 똑같이 한번 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K가 만약에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K에다 2 대입하면 얼마? 2 더하기 1, 즉 3분의 1에 F에 X 빼기 K에다가 2, 12예요. 12. 얘는 뭐예요? 원래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던 fx를 x축으로 12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얼마를 곱하는 거야? 함수값들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대로 가볼게요. 얘가 있었잖아요. 얘가 있었는데 x축으로 1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12를 대입하면 9가 됐네요. 그리고 함수값이 0이었는데 3분의 1을 곱해봤자 0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3에다가 12를 더해봐요. 그러면 9, 12, 15가 되었어. 15가 되었고 자, 극대값이 12였잖아요. 그럼 3분의 1을 곱하면 4가 됐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있어서 4가 있어서 4만큼이 극대값인 거야.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4가 극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K에다가 이번에는 선생님이 3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있는 K에다가 3 대입하는 거죠. 그럼 3 더하기 1하면 4분의 1에다가 F에 X-3을 대입하면 18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속 6만큼 갔다가 2칸 갔다가 3칸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얼마? 4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 극대값이 3이 됐겠죠. 얘가 3이 되게끔 극대값이 나타날 거고요. 자, 15까지 왔는데 우리가 18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3에다 18 더하면 15가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에다가 18 더하면 얼마까지 왔어? 21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얼마씩 우리가 차이 난다는 걸 알겠어. 마이너스 3, 3, 9, 15, 21, 6만큼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6만큼씩 계속 뭔가 주기함수 같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일 다음에 얼마가 나올까? 우리는 자 이렇게 나오면 2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얘가 K가 얼마일 때? 2일 때였습니다. 얘가 얼마일 때? K가 3일 때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열심히 그려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실제로 gx라는 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직선 y는 n과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 n이 2일 때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 해서 n이 얼마일 때 12일 때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n이 얼마일 때는 내가 알아? n이 12일 때 안다? 아무하고도 안 만나.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요?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요. 그래서 A12가 몇 개다? 1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n이 11일 때도 해볼게요. n이 11이야. n이 11이잖아.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의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왜냐하면
K가 1이 되는 순간 비로소 극대값이 6이었기 때문에 6과 12 사이에 있는 n의 값에 대해서는 다 몇 개의 점에서 밖에 만날 수 없다. 몇 개의 점에서?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과 12 사이. 즉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7보다 크거나 같고 n이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은 몇 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봐요. 이제 우리가 기준을 하나하나 잡아갈 건데 n이 만약에 6이 되었다. n이 6이 되었어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6은 얼마가 됐어? 3이 됐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봐요. 여기 4가 있는데 4와 6 사이에 누구도 있습니까? 5도 하나 있거든. n이 5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지? 셋, 넷, 네 개의 점에서 만나요. 따라서 A5는 또 얼마다? 4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또 봤더니 n이 얼마? 4가 되면 자 극대값을 가지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에서 만나요. 따라서 A4는 얼마가 됐어? 5가 된 거야. 자, 또 내려갑니다. 3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n이 3이다? 어디서 극대값이 생겼나 보다. 여기서 지금 k가 3일 때 극대값이 3이었거든.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A3은 얼마였다? 7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2를 살펴봐야 되는데 n이 2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가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가 k가 3인 것까지밖에 안 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면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게 생기고 극대값이 자연수가 만약에 아니라면 2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n이 2일 때 저 뒤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n이 1일 때 저 뒤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극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2 그리고 6, 4, 3과 같이 어떤 값? 12의 약수가 되는 k의 값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봐요. 지금 봤더니 우리는 극대값에다가 뭐를 곱했죠? k 플러스 1분의 1을 곱했죠. 걔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를 얼마로? k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게 하는 k의 값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 입장에서는 12의 약수여야 되니까 얼마? 1, 2, 3, 4, 6, 12가 될 거야. 따라서 k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k 입장에서 살펴보면 k 플러스 1이 1이야. 그럼 k는 0이었죠. 이거는 원래 함수였어요. 그래서 봐요. k 플러스 1이 1이니까 극대값이 10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봐요. k 플러스 1이 2였다. 즉 k 입장에서 얼마? 1이었어. k가 1이면 2분의 12가 되어서 극대값이 6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3이야. 즉 k 입장에서 2였어. 그러면 k 플러스 1이 3이 되어서 극대값이 4였던 거야. 3분의 12. k가 3이다. k가 3이면 k 플러스 1이 4가 되어서 4분의 12, 즉 극대값이 3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k가 여기 지금 보면은 4와 6 사이에 누가 있었어? 5가 있었잖아. 그러면 봐요. k 입장에서는 얼마일 때야? 4일 때예요. k 입장에서는 4일 때는 k 플러스 1이 5가 되어서 5분의 12죠. 5분의 12는 자연수가 되지 않고요. 얼마보다? 5분의 10이니까 2보다 컸던 거야. 즉 k가 4일 때는 5분의 10이라는 극대값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k가 3일 때까지 했잖아. 그 다음에 나는 k가 n이 2일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n이 1일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 우리가 k가 4일 때를 해봤더니 극대값이 5분의 10이었던 거야. 그래서 극대값이 2보다 커졌죠. 5분의 1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셨어요? 자, 그래서 극대값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때는 k가 4일 때는 와, n이 2랑 2개의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준점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k가 4일 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또 볼게요. k 플러스 1이 6입니다. k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면 k 플러스 1이 6이 되어서 6분의 12, 즉 극대값이
2가 된 거예요. 아, K가 5일 때 극대값이 2가 되는구나. 또 갑니다. K가 5예요. K가 5가 되면 극대값이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극대값과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1과 2 사이에 있는 점들에서 쭉 만나겠죠. 그러다가 극대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 아까 해놨잖아. K 플러스 1이 6일 때 해봤어요. 그럼 K 플러스 1이 12가 되면 극대값이 1인 거야. 그런데 K 플러스 1이 12가 됐다는 건 K가 얼마? 11일 때 극대값이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5와 11 사이에 얼마가 있습니까? 6, 7, 8, 9, 10 요런 애들은 다 극대값이 1과 2 사이에 있어서 n이 1인 것과 n이 2인 것을 비교해보면 아, n이 1과 몇 개의 점에서? 2개의 점에서 그 부분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모두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5개가 더 생기는 거고 K가 11이 되는 순간 극대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봐요. 쭉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K가 선생님 좀 써드릴게요. 1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지금 n은 1이잖아요. K가 11이 되는 순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K가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과 2 사이에 있는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렇게 되는 애들은 6에서부터 10까지니까 10 빼기 6 더하기 1 모두 5개가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K가 11이 되는 순간 극대값이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n이 지금 자연수가 n이 1부터기 때문에 그거보다 극대값이 작아지면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봤고요. 지금 보면은 A3이 7인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n이 2일 때는 여러분 K가 5일 때까지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에서 만나요. 즉 A2는 얼마가 됐다? 11이 되었고요. 자, 이제 A1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A1은요. 여기서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개 만났습니다. 또 2개에서 만나죠. 2개씩 만나는 거야. 2개씩 쭉 만나는 거야. 2개씩 쭉 만나.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모두 몇 개인지를 우리가 세 본 다음에 거기다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몇 개에서 만나냐면 얘가 K는 1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쭉 다 만나고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K가 1인 게 아니라 얘가 K가 0일 때부터 2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0에서부터 얼마까지는 K가 10일 때까지는 즉 11개는 2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하나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A1은 11개는 2개의 점에서 만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22 더하기 1하면 2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해결을 한 거예요. 즉 A1부터 A12까지 우리가 다 구해봤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n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A1이 얼마예요? 23, A2가 11, A3이 7, A4가 5, A5가 4, A6이 3이고요. 7에서부터 11까지가 2잖아요. 7에서부터 11까지가 2야? 그러면 얘는 모두 몇 개예요? 11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개가 2였어.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 더하기 10, 그 다음에 A12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요거 계산하면 34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41, 46, 50, 53, 63 더하기 1을 계산하면 정답은 64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어떤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 자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이게 과연 수열 문제일까 아니면 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문제일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함수의 활용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래프의
함수의 느낌들, 그리고 여기에 k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졌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 값들이 이렇게 k 플러스 1분의 1배만큼씩 곱해진다라는 거,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상수함수와의 관계,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문제를 풀 때 뭔가 기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학2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수월했다라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실제로 이 22번 문제는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다 그려보면 해결되거든요. 다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다시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 그리고 y축 대칭인 함수의 특징들에 대한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좀 그리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적분법에 대한 문제들, 뭐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에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항들까지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9월 모의평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 수학2 해설 강의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물론 과목마다 약간씩 특징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도 반드시 지금 잘 잡고 넘어가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해설 강의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다 짚어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강의들 잘 참고해서 7월 학력평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앞으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수능 완성 선생님들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수능 완성 문제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9월 모의평가 문제 풀기 전에요. 기출문제들 꼭 분석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여러분 뒤집을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 거고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